안녕하십니까. 더 큰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다산앤 피플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실업급여의 효용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과 금액을 늘리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일 안 해도 실업급여 주는데 굳이 왜 재취업하냐 이런 반문을 촉발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고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실업급여를 받기 쉬운 구조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실업급여 제도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파이터치 연구원이 발표한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과 유럽 20개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업급여 수준이 1%포인트 오를 때 비정규직 비율은 0.12%포인트 증가했다고 합니다. 연구원은 이를 실업급여가 인상된 2019년 이후로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24만 1000명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2019년 10월에 개정이 됐는데 지급 기간을 기존 90에서 140일 사이에서 120일에서 270 사이로 늘리고 금액도 실업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8년 총액 기준으로 6조 7천억에서 2023년에는 11조 8천억으로 폭등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준이 논란이 됐는데요. 실업급여 액수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을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실업급여액은 189만 3,100원이었는데 비해서 최저임금을 받고 월간 209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 월급은 평균 184만 3,400원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려면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실업인정 주기가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되고 허위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이 이달 말일인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의무 출석 기준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4주 간격으로 고용센터 출석이나 온라인으로 인정이 가능했고 반복수급자는 1차와 4차에만 출석 의무가 있었는데 지침 개정 이후에는 반복수급자는 모든 회차마다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고 일반 수급자도 1차, 4차, 8차에 출석 의무가 부여됩니다. 반복수급자의 1단계 실업인정 주기는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됩니다. 특히 반복수급자가 2차 실업인정을 받을 때는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계획서에는 채용시험 응시라든가 이력서 제출이라든가 면접 예정이라든가 직업훈련 수강 등 구체적인 취업활동 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토대로 취업 상담을 통해서 구직 의욕과 구직 능력 등을 파악하고 구직자 도약 패키지 또는 직업훈련 등과 연계해서 재취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일반 수급자에 대해서도 4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활동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침 강화와는 별개로 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자가 최근 5년간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세 번째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최대 50%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감액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편 방안이 실업급여의 반복 지급과 최저임금 대비 과다지급 논란을 잠재우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저성장 시대에 맞춰서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본적으로 고용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다산앤피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